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써놨는데 네 번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배경 지식도 필요한데요. 잠깐 봐봐. 배경 지식.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쉽게 말하면 쌤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쌤이 아침에 먹은 그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쌤이 소리도 내고 있고 몸도 움직이고 있고 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 에너지도 내고 있잖아. 그럼 밥 먹은 그 에너지만큼 내고 있는 거야.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좀 바라볼게. 광합성의 재료는 이산화탄소, 2탄이라고 쓸게요.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다? 또 까먹었어?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물, 또는 노폐물로 산소가 생겼던 거야. 산소를 원했던 건 아니야. 내가 원한 건 뭐야? 포도당을 원했던 거거든? 그럼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무슨 에너지를 포도당 속에 에너지로 저장한 거냐면은 바로 빛에너지를 이용한 빛에너지. 그래서 얘는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빛에너지가 이 안에 투입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재료를 갖다 놓고 여기다 빛에너지를 집어넣어야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걸 광합성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필요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산화탄소 필요합니다. 또 필요해요? 물 필요합니다. 뭐도 필요해요? 에너지도 필요하죠. 빛에너지 필요하죠. 필요물질이고요. 오른쪽은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써있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성물질. 여기는 산물이라고 써있거든. 산물, 다른 말로 생산물. 그래서 산물을 따온 거야. 자, 재료를 가지고 이 필요물질을 가지고 생산해낸 물질을 다른 말로 산물이다라고 불러줘. 산물. 그래서 광합성은 산물이 뭐야 그러면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광합성이었어. 그때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이 뭐냐? 호흡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반대 과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문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죠? 엽록체였습니다.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다시 말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소가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바로 이 광합성이 일어나. 그럼 두 번째 문제. 호흡이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호흡은 이 반대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 반대 과정이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반대로 가려면요. 다시 아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진행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면 반대로 진행되는 것은 에너지를 다시 아까 흡수했던 것만큼 다시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밖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돼요. 다른 말로 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생성돼. 이해됩니까? 네. 그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포들은 호흡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하지. 살아있다면 호흡이 필요합니다. 왜? 살아있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광합성은 언제 하니? 답은 뭐야? 광합성 언제 하지? 해가 떠 있을 때 하죠? 네. 즉
낮에만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네. 낮에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식물 공장 이런 거 빼고 일부러 인공 조명 켜는 거 빼고 자연적으로 본다면 낮에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식물 공장도 있어요? 식물 공장이 있어요. 식물 공장이 있어요. 인공적으로 밤에도 막 불 켜놓고 식물 키우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호흡은 언제 하냐? 자, 봐봐.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살아있다면 낮이든 밤이든 살아있다면 항상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항상 호흡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해돼요? 네. 밤이든 낮이든 항상 호흡은 일어나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호흡은 그래서 항상 낮과 밤 가릴 거 없이 항상 일어나야 돼 라는 게 포인트야. 다시 말해서 이 왼쪽으로 가는 과정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 호흡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우리는 밤이든 낮이든 계속 뭘 방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는 거야. 또 날숨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뭐도 방출하고 있는 거야? 수증기 형태로 물을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 김설이는 뭐예요? 뭐냐? 보이죠? 뭐예요? 자, 보이냐? 이게 김 올라오는 거 보이네. 네, 이게 내 입에서 계속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수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계속 선생님 몸속에서 호흡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걔도 계속해서 낮이든 밤이든 호흡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이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흡수한 만큼 얘는 방출해야 한다. 광합성은 오른쪽 과정이라면 호흡은 반대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럼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도 따로 있겠죠. 세포마다마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세포마다마다 이 녀석이 있어서 얘가 호흡을 담당합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얘가 호흡을 담당을 해요. 그 녀석 이름이 좀 깁니다. 맞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우리 책의 13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거기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밑줄 봅시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밑줄자 미토콘드리아라고 써있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당연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있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고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일어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물질이. 이쪽이 필요물질이지. 맞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쌤이 호흡을 해야 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살아가야 돼.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난 포도당 어디서 얻지? 포도당 어디서 얻지? 음식을 먹으면 돼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야. 산소 어디서 얻지? 숨을 쉬면 됩니다. 이때 숨 쉬는 호흡이 이 호흡과는 다른 겁니다. 숨 쉬는 호흡은 바깥하고 호흡한다 해서 이걸 외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쉬는 거 있죠?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숨을 쉬어서 공급받은 산소를 세포한테 공급하면 진짜 호흡이 일어나요. 진짜 호흡. 그 호흡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호흡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주고요. 세포 호흡과 이 호흡이 동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호흡을 또 다른 말로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외호흡의 반대말 내호흡이라고도 불러줍니다. 호흡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죠? 네. 숨 쉬는 호흡은 외호흡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얻은 산소를 이용해서 진짜 호흡하는 게 내호흡, 다른 말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우리 숨 외신이 뭐라고 하나요? 살려고요.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질식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 숨 외신이 그러면
내호흡하려고요. 이래요. 다른 말로 에너지 만들려고요 라고 말해야 돼. 숨 외쉬니 에너지 만들려고요. 아, 이겁니다. 숨을 쉬어서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숨 외쉬니 에너지 만들려고요. 이렇게 말해요. 숨 못 쉬면 죽잖아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이걸 배운 사람이라면 숨을 외쉬니 하면은 내호흡하려고요. 또는 에너지 만들려고요. 이렇게 또는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려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겠네요. 그죠? 자, 정리하면 이제 호흡의 필요 물질은 뭐다?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고요. 호흡의 생산물은 뭐야? 산물은 이게 산물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산물입니다. 맞죠? 이산화탄소, 물이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오케이. 자, 요거를 그러면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PPT를 이용해서 정리 좀 할게요. 한 시간 반 수업이 쉽지 않죠? 밤이어서 심한 밤도 아닌데 왜 그래? 오기 전에 뭐 먹어서 10분쯤 빼고. 아, 그래. 그랬군요. 자, 이제 체크할 준비하고요. 자, 호흡 과정이죠. 호흡 과정은 반대로 아까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 물질이고 화살표를 지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거꾸로.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 체크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항상 호흡은 일어나야 합니다.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포도당은 산소는 어떻게 한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물로 먹고요. 산소는 이제 숨 쉬잖아.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포도당을 어디서 얻어? 식물은 자기가 만들죠.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죠. 스스로 만든 걸 이용하는 거야. 스스로 만든다. 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이다 라고 써있죠. 또 식물의 입장에서 산소는 어디서 얻어? 산소는 공기 중이죠. 또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거꾸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공은 이산화탄소만 나가고 또 수증기만 나가는 곳이 아니라 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산소도 출입합니다. 산소도. 그때 산소를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고 되어 있죠. 자,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 물 생성되죠. 여기서 물 생성되고 이산화탄소 생성되죠. 물과 이산화탄소 어디로 방출한다? 마찬가지로 기공을 통해서 방출하고요. 이때 생성된 에너지는 어디다 이용한다? 대부분 우리 체온 유지처럼 식물도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를 갖다가 생장하거나 번식하는 등 자기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랑 마찬가지죠. 우리도 체온 유지에 가장 많은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말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 몸이 크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믿는 눈치인데? 옆으로요? 야, 머리카락이 크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뭘 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험 잠깐 봐봐. 이 실험인데요. 이 실험. 이게 뭐냐면, 싹튼 콩의 호흡 실험인데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문제인데, 봐봐.
얘가 싹튼 콩이잖아. 싹튼 콩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죠. 얘는 뭘 해야 돼? 호흡을 해야만 해. 호흡을 해야만 해. 여기 지금 이 안에 산소 들어있고요. 이 안에 자기 몸속에 포도당도 들어있거든요. 호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호흡 결과 뭐가 생겨난다? 이산화탄소, 에너지, 물 생성되죠.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여기 온도계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온도계 온도가 쭉 올라가요. 싹튼 콩을 집어넣고 보온병에 집어넣고 딱 놔뒀더니 점점 온도가 올라가. 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오케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호흡하고 있구나. 싹이 틀 때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량이 굉장히 많아서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어떨 때 또 싹이 틀 때, 꽃이 필 때 등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 실험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이 녀석이 지금 문제 보면은 빈 페트병 2개를 준비하고 하나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2-3시간 넣어둬요. 체크. 어두운 곳에 넣는데. 그럼 광합성 할 수 있어, 없어? 광합성 못하지. 대신 뭐만 할까? 오직 호흡이요. 호흡만 할 수 있겠죠. 이거 안 눌렀다. 미안해, 잠깐만. 아이고. 눌렀나?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지? 호흡만 할 거 아니야. 어두운 곳에 넣었으니까 호흡만 할 거 아닙니까? 자, 호흡을 하면은 생성되는 물질이 아까 뭐였어? 호흡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죠. 이때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이 석회수에 통과되면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써있어?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의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했다. 이게 석회수죠? 이게 석회수인데 빈 페트병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가 없지. 사실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테니까 뿌옇게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흡 결과 생성된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좋습니다. 이 어두운 곳에 넣기 때문에 광합성은 못하고 호흡만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낮입니다. 낮이야. 낮에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문제! 그 낮에는 호흡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일어나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돼야지. 근데 호흡이 일어나려면 산소도 흡수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얘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누가 더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훨씬 더 많은 거 보이죠? 네. 이 그래프의 두께가 흡수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산소 흡수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래서 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도 많이 방출할 거 아니야. 산소를 방출하는 산소는 많지만 흡수하는 산소는 좀 적겠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낮에도 호흡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밤에 어때? 밤에는 광합성 안 일어나죠?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만 흡수해요? 산소만 온리 흡수하게 되겠네요. 그럼 뭐만 방출하겠어? 이산화탄소만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얘기 쓰는 거야. 내 방에 화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낮에는 좋아. 낮에는 좋아요. 낮에는 광합성 막 하니까 산소 막 발생돼서 기분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밤에 어때?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 막 방출할 거 아니야? 내 방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많아져요. 숨쉬기 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문제는 좀 숙지를 줄게요. 넘기면 아까 4번을 먼저 했죠, 우리가? 먼저 해서 4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거. 아까 처음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광합성이 빛에너지를 포도당 속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거라면 호흡은 그 포도당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것을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반대 과정이다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죠. 오른쪽 과정이 광합성이라면 왼쪽 과정이 바로 호흡이다라는 걸 아까 정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난다.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는데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광합성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간다? 이산화탄소는 들어가고 산소는 나오지만 호흡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생산물을 말하는 거죠. 호흡은 그 양분을 분해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라면 호흡은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내용은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면 돼요. 낮 동안에 광합성 생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에 광합성 생산물이 만들어져. 광합성 생산물이 뭐였지? 포도당이죠? 네. 만들었어. 근데 포도당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 보관하냐면 이걸 딱 뭉쳐가지고 녹말이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체크. 녹말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요. 그 녹말이 하얀색이야. 포도당은 원래 투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하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잎을 한참 막 광합성 하고 있는 잎을 툭 뜯어가지고 쭉 찢으면 잔인해. 하얀색 액체가 나옵니다. 걔가 뭐야? 녹말이 나오는 거야. 녹말이 나오는 거예요. 식물은 하얀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녹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걸 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해볼게요. 생성된 걸 가지고 이제 설탕의 형태로 밤에 바꿔요. 설탕. 이거 깜깜해졌다. 설탕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 설탕의 형태로 밤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줍니다. 설탕의 형태로. 설탕을 설탕이라고 해요. 설탕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설탕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보낼 거 아니야? 자, 내려보낼 때 이용하는 관이 아까 배웠던 관 중에 물감과 채관 중에 채관입니다. 채관이에요. 그래서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채관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 물질을 공급받아서 꽃도 피는 거고 새싹도 발아하는 거고 여러 가지 곳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남는 영양분은 어딘가에 저장하죠. 저장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그 남는 에너지를 남는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한 게 고구마고요. 줄기에 저장한 게 감자입니다. 감자가 그 영양분을 줄기에 저장한 게 감자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 감자는 줄기 식물이고요.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고 그다음에 당근도 뿌리 식물이죠. 이런 것들 구분 좀 해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저장기가 나옵니다. 옥수수는 자기 열매, 우리가 먹는 부분이 열매라는 부분이야. 거기다가 광합성 산물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양파는 잎에다가 저장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파 부분이 잎 부분이야. 잎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콩은 씨를 먹죠. 콩 씨를 먹는 거고요. 포도는 열매 속에 있죠. 땅콩도 씨를 먹는 거고요. 깨도 씨를 먹는 거고, 고구마는 방금 말했듯이 뿌리를 먹는 거고요. 감자는 써놓자. 줄기입니다. 감자는 줄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안 써있네요. 감자는 줄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각 부분마다 저장하는 형태가 달라. 설탕의 형태로 내가 제공을 하더라도 부분에 따라서 그것을 설탕 그대로 저장하는 놈이 있는 반면에 다시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형태를 또 바꿔가지고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먹으면 되게 달잖아. 단 이유가 포도당 형태로 다시 바꿔갖고 거기다 과일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양파는 왜 쓰죠? 양파는 이제 처음에는 쓴맛이 나는데 겉에 표면에 있는 물질 때문에 그런 거고, 양파를 약간 가열하면 단맛 나는 거 알아요? 약간 가열하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포도당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야. 다시 단백질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게는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주로 C 부분에는 땅콩이나 깨 등 C 부분에는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C는 왜 그러냐면 C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서 지방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포함하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설탕의 형태로 각 부분에 쭉 보내더라도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고 있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눈뽕. 눈뽕. 진짜 미안한데 하나만 빨리 체크하고 끝낼게요. 예. 자,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잎에서 이렇게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잖아. 내려보내면 이 줄기를 따라 내려보내는데 바로 체관이 어디냐면 바깥쪽에 체관이 있어요. 안쪽에 물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물관은 이렇게 올라가죠. 물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깥쪽에 체관의 영양분은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래서 내가 바깥쪽을 이렇게 도려내면 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내려올 수 있는 못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바깥을 환상방법을 바깥쪽 체관 부분을 도려낸 거예요. 도려냈더니 위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이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양물질이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자, 이 실험을 환상박피 실험. 환상이 뭐냐면 고리 모양으로 박피, 피부를 벗겨냈다 해서 고리, 동그란 모양으로 피부를 벗겨내면 이렇게 동그란 바깥을 이렇게 벗겨내면 뭐가 제거된다? 체관이 제거되기 때문에 위에서 만든 영양물질이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못 내려온다. 이 실험 왜 하는 걸까? 체관이 영양물질의 이동 통로구나. 두 번째, 체관이 바깥쪽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됐나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자, 개념 확인 문제들 좀 풀어보면 되겠고요. 뒤에 내신 문제 오늘 잘 못했는데 다 풀어보고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고민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 어디까지냐고? 정확하게는 다음 챕터까지니까 이쪽 151쪽 무려 151쪽까지 근데 이거 환상박피요. 아래쪽으로는 양분이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크지 않아요? 못 크겠지? 위에만 크고 그래서 아래는 못 커. 나중에 얘네들 못 큽니다. 얘는 처음 환상박피 하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얘네들 다 죽어요. 영양물질 공급 받으니까. 그런 요 열매들이 좀 작아지겠죠? 네. 가져가. 그리고 좀 빨리 교재를 살 것 같으면은,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은 교재를 사면 되고, 어떤 건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오면 선생님이 교재를 줄 수도 있고. 고생했습니다. 예. 5분 지났네, 5분. sorry.